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인상 깊은 영화를 봤어요. 주인공은 고독한 황무지를 여행하는 여행자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넘쳐 흘렀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바람과 대화하고 별들과 춤을 추었어요. 그의 웃음 속에서 제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혼자 있음에도 행복한 걸까? 이 의문을 가지고 저는 주변의 이야기와 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석양을 홀로 바라보며 느끼는 평화로움, 한 권의 책과 친구처럼 시간을 보내는 기쁨,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만 들릴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의 시간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혼자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무언가는 결코 외로움만은 아니라는 걸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일 때가 최고로 행복하다는 주제로 혼자만의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여행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여행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행복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 옛날, 아름다운 마을에 두 남자, 고독과 독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주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독은 항상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는 자주 나를 떠나지 말아줘. 혼자는 너무 외롭다라고 중얼거렸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외로움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반면 독립은 자주 웃으며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책을 읽었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독립적인 자세를 칭찬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혼자라는 것에 두 가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혼자라 해도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이 연결 속에서도 우리는 외롭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고독의 모습과도 흡사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혼자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기대와 편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세상에 깊게 뿌리내린 탓에 혼자를 즐기는 것이 어려워진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역사 속의 위인들 중 많은 이들이 혼자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은 귀가 노무해지면서 더욱더 혼자의 시간을 중요시했고 그 시간 속에서 초월 교향곡과 같은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결국 혼자의 가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그 속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독과 독립, 둘 다 혼자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게 생각한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다. 내 안의 평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모든 발견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 완전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행복하다. 고독은 강한 자들의 특권이다. 나는 나만의 회사에서 가장 행복하다. 나 자신과의 대화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달콤한 대화다.
혼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들을 발견한다. 두 번째로 옛날 어느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에 두 청년, 자유와 유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 방식은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는 그의 시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하루 일과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계획은 언제나 그 자신에 의해서만 세워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의 시간에 간섭하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예컨대 한때 그는 전 세계 여행을 꿈꾸며 혼자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그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것들을 배웠죠. 한편 유연은 매일매일 다르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은 취미와 휴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그는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자유와 유연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이 상황을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자유는 그의 계획대로 행동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반면 유연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두 청년은 각자의 방식으로 혼자의 시간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자유와 유연성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혼자의 시간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유와 유연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고 느낄 때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삶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 속에서 발견된다. 모든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되라.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어려움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다. 자유는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다. 삶의 가장 큰 위험은 너무 많은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해변가의 작은 마을에 사색이라는 노인과 성찰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버지와 아들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이유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색 노인은 매일 해변의 한적한 모래밭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와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명상을 통해 그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한편 성찰 청년은 아버지와는 달리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천천히 성찰하면서 자아를 찾아 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연못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인생의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색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를, 성찰은 자신의 성찰을 통해 얻은 신선한 시각을 서로에게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둘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혼자의 시간이란 단순히 외롭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귀중한 기회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혼자의 시간을 통한 깊은 사색과 성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모든 지혜는 성찰에서 시작된다. 명상은 마음의 건강을 위한 음식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의 침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과의 대화 없이는 진정한 삶이 없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진정한 모험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탐험가들이다. 자신을 알아야 다른 이를 알 수 있다. 명상은 영혼의 건강을 위한 음식이다. 네 번째로 매력적인 소도시 페르스펙티브에는 두 명의 유명한 주민, 객관과 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의 관계에서 혼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은 도시의 중앙광장에서 소소한 일상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그에게 사회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었고, 그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개방은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자신만의 작은 오두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회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주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광장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개방은 객관에게 다양한 관점과 생각에 대한 개방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혼자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생각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관찰과 판단, 개인의 경계 설정,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대한 개방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거울이다. 객관적인 시각은 내면의 평온에서 나온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얻어진다. 다양한 문화와 생각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진실은 단순함 속에 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내면의 깊이에서 나온다. 생각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타인의 기대를 초월하는 것은 진정한 독립이다. 다양성은 인간의 가장 큰 힘 중 하나이다. 다섯 번째로 고요한 산골에 살고 있는 미나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산새의 노래, 나무들 사이에서 스며드는 햇빛, 그리고 시냇물의 잔잔한 소리와 함께 혼자의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미나는 오랜 시간 혼자를 즐기면서 자신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억 속의 추억을 되짚어보며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찾아내곤 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미나는 마을의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혼자의 시간을 통해 얻은 내면의 풍요로움 덕분에 그녀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작은 갈등이나 불편함을 넘어서 그들의 진심과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미나의 오두막에 돌아온 그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혼자이지만 절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풍요로웠고, 그녀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의 시간을 통해 미나는 자신의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이지만 절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그녀에게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해주었고, 그를 통해 그녀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자신을 이해하고 나서 시작된다. 자신을 알아야 타인을 알 수 있다. 내면의 풍요로움이 바깥 세상의 부족함을 메워준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잃었을 때 느껴진다. 자신과의 대화는 가장 깊고 진실된 대화이다. 내면의 조용함은 외부의 소음을 이긴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사장님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연례 워크숍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혼자서도 행복하게입니다. 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놀랐다. 보통 워크숍 주제는 팀워크나 리더십과 같은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준비를 시작했다. 워크숍 당일 모든 직원들은 한 국적지에서 대자연 속에 자리 잡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각자 혼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스마트폰도 주지 않았기에 연락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직원들은 이 미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사색하고 명상하며 또는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했다. 그들은 혼자의 가치와 그 속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워크숍의 마지막 날, 사장님이 모든 직원들을 모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많은 직원들이 혼자의 시간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과 그 속에서 느낀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끔은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리하여 워크숍은 모두에게 혼자서도 행복하게라는 교훈과 함께 끝이 났다. 혼자일 때가 최고로 행복하다. 사장님의 명령에 워크숍을 준비하니 혼자서도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공존하리. 팀워크나 리더십과 다른 그 주제의 비밀에 한때는 당황했으나 지금은 미소지니 대자연의 품에 안겨 한 하루를 보내며 스마트폰도 없는 그 고요한 세계. 처음에는 외로워도 시간이 흐르니 혼자의 가치와 그 속의 풍요를 알게 되었지. 명상과 사색의 시간, 혼자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깨달은 그 진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롭게 될 것임을 느꼈네. 사장님의 미소와 함께 그 교훈을 얻었으니 혼자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그 워크숍의 시간 영원히 잊지 않겠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인상 깊은 영화를 봤어요. 주인공은 고독한 황무지를 여행하는 여행자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넘쳐 흘렀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바람과 대화하고 별들과 춤을 추었어요. 그의 웃음 속에서 제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혼자 있음에도 행복한 걸까? 이 의문을 가지고 저는 주변의 이야기와 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석양을 홀로 바라보며 느끼는 평화로움, 한 권의 책과 친구처럼
시간을 보내는 기쁨,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만 들릴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의 시간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혼자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무언가는 결코 외로움만은 아니라는 걸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일 때가 최고로 행복하다는 주제로 혼자만의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여행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여행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행복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 옛날, 아름다운 마을에 두 남자, 고독과 독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주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독은 항상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는 자주 나를 떠나지 말아줘. 혼자는 너무 외롭다라고 중얼거렸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외로움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반면 독립은 자주 웃으며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책을 읽었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독립적인 자세를 칭찬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혼자라는 것에 두 가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혼자라 해도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이 연결 속에서도 우리는 외롭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고독의 모습과도 흡사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혼자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기대와 편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세상에 깊게 뿌리내린 탓에 혼자를 즐기는 것이 어려워진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역사 속의 위인들 중 많은 이들이 혼자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은 귀가 노무해지면서 더욱더 혼자의 시간을 중요시했고 그 시간 속에서 초월 교향곡과 같은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결국 혼자의 가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그 속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독과 독립, 둘 다 혼자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게 생각한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다. 내 안의 평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모든 발견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 완전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행복하다. 고독은 강한 자들의 특권이다. 나는 나만의 회사에서 가장 행복하다. 나 자신과의 대화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달콤한 대화다. 혼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들을 발견한다. 두 번째로 옛날 어느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에 두 청년, 자유와 유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 방식은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는 그의 시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하루 일과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계획은 언제나 그 자신에 의해서만 세워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의 시간에 간섭하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예컨대 한때 그는 전 세계 여행을 꿈꾸며
혼자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그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것들을 배웠죠. 한편 유연은 매일매일 다르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은 취미와 휴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그는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자유와 유연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이 상황을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자유는 그의 계획대로 행동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반면 유연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두 청년은 각자의 방식으로 혼자의 시간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자유와 유연성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혼자의 시간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유와 유연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고 느낄 때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삶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 속에서 발견된다. 모든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되라.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어려움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다. 자유는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다. 삶의 가장 큰 위험은 너무 많은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해변가의 작은 마을에 사색이라는 노인과 성찰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버지와 아들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이유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색 노인은 매일 해변의 한적한 모래밭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와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명상을 통해 그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한편 성찰 청년은 아버지와는 달리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천천히 성찰하면서 자아를 찾아 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연못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인생의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색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를, 성찰은 자신의 성찰을 통해 얻은 신선한 시각을 서로에게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둘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혼자의 시간이란 단순히 외롭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귀중한 기회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혼자의 시간을 통한 깊은 사색과 성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모든 지혜는 성찰에서 시작된다. 명상은 마음의 건강을 위한 음식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의 침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과의 대화 없이는 진정한 삶이 없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진정한 모험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탐험가들이다. 자신을 알아야 다른 이를 알 수 있다. 명상은 영혼의 건강을 위한 음식이다. 네 번째로 매력적인 소도시 페르스펙티브에는 두 명의 유명한 주민, 객관과 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의 관계에서 혼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은 도시의 중앙광장에서 소소한 일상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그에게 사회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었고, 그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개방은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자신만의 작은 오두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회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주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광장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개방은 객관에게 다양한 관점과 생각에 대한 개방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혼자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생각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관찰과 판단, 개인의 경계 설정,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대한 개방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거울이다. 객관적인 시각은 내면의 평온에서 나온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얻어진다. 다양한 문화와 생각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진실은 단순함 속에 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내면의 깊이에서 나온다. 생각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타인의 기대를 초월하는 것은 진정한 독립이다. 다양성은 인간의 가장 큰 힘 중 하나이다. 다섯 번째로 고요한 산골에 살고 있는 미나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산새의 노래, 나무들 사이에서 스며드는 햇빛, 그리고 시냇물의 잔잔한 소리와 함께 혼자의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미나는 오랜 시간 혼자를 즐기면서 자신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억 속의 추억을 되짚어보며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찾아내곤 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미나는 마을의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혼자의 시간을 통해 얻은 내면의 풍요로움 덕분에 그녀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작은 갈등이나 불편함을 넘어서 그들의 진심과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미나의 오두막에 돌아온 그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혼자이지만 절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풍요로웠고, 그녀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의 시간을 통해 미나는 자신의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이지만 절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그녀에게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해주었고, 그를 통해 그녀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자신을 이해하고 나서 시작된다. 자신을 알아야 타인을 알 수 있다. 내면의 풍요로움이 바깥 세상의 부족함을 메워준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잃었을 때 느껴진다. 자신과의 대화는 가장 깊고 진실된 대화이다. 내면의 조용함은 외부의 소음을 이긴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사장님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연례 워크샵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워크샵의 주제는 혼자서도 행복하게입니다. 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놀랐다. 보통 워크샵 주제는 팀워크나 리더십과 같은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준비를 시작했다. 워크샵 당일 모든 직원들은 한 국적지에서 대자연 속에 자리 잡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각자 혼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스마트폰도 주지 않았기에 연락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직원들은 이 미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사색하고 명상하며 또는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했다. 그들은 혼자의 가치와 그 속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워크샵의 마지막 날, 사장님이 모든 직원들을 모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많은 직원들이 혼자의 시간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과 그 속에서 느낀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끔은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리하여 워크샵은 모두에게 혼자서도 행복하게라는 교훈과 함께 끝이 났다. 혼자일 때가 최고로 행복하다. 사장님의 명령에 워크샵을 준비하니 혼자서도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공존하리. 팀워크나 리더십과 다른 그 주제의 비밀에 한때는 당황했으나 지금은 미소지니 대자연의 품에 안겨 한 하루를 보내며 스마트폰도 없는 그 고요한 세계. 처음에는 외로워도 시간이 흐르니 혼자의 가치와 그 속의 풍요를 알게 되었지. 명상과 사색의 시간, 혼자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깨달은 그 진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롭게 될 것임을 느꼈네. 사장님의 미소와 함께 그 교훈을 얻었으니 혼자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그 워크샵의 시간 영원히 잊지 않겠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